안녕하세요.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획을 변형하고 확장하여 글씨의 느낌을 살리는 연습을 했죠. 이번에는 또 어떤 글귀를 연습할까 하다가 곧 다가오는 5월에 많이 캘리그라피가 활용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쓰이는 글귀들을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어린이날이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할 때 선물만 주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택을 달아서 마음을 전하는 글귀를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가오는 것이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어버이날에는 어떤 글귀를 쓰면 좋을지 한번 간단한 문구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또 스승의 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글귀를 적어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캘리그라피를 하기 전에 어떤 글귀를 써야 할지 먼저 편한 나의 손글씨체로 글귀들을 적어보세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어떤 기교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인 손글씨로 편안하게 먼저 글귀를 적는 거예요. 우선은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를 적었는데요. 감사합니다는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감사함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 쓰이는 것은 사랑합니다 인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것을 또 말로 표현하기에는 많이 부끄러운 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럴 때 글로 표현을 하면 그 부끄러움도 덜하고 마음을 전달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말들을 많이 사용할까요? 행복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도 늘 바라지만 상대방이 늘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글씨로 표현을 해서 전달을 해도 좋겠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캘리그라피의 어떤 기법을 활용하기보다는 편하게 글귀들을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귀들을 활용을 해서 획의 변화를 줘서 어떻게 또 표현이 되는지도 같이 알아볼게요. 또 건강하세요. 이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모두에게 연령대 구분 없이 또 쓰는 말이기도 하죠. 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 캘리그라피는 특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념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을 축하하기도 하고 또 생일이나 결혼, 돌잔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축하한다는 글귀도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캘리그라피 연습할 글귀들을 우선 정리해 보고요. 이 글귀들을 처음에 배웠던 POP 곡선체를 활용해서 적어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POP 곡선체를 또 변형을 해서 다른 느낌의 형태로 캘리그라피를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글귀가 정리가 됐다면 하나씩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OP 곡선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OP 곡선체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에 1강부터 5강까지 묶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회계 확장, 변형까지 공부를 해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에 여백이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있다면 회계 확장을 다양하게 여백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감사합니다에서 R을 길게 늘리고 히읗을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히읗은 힘을 빼고 공중에서부터 내려오듯이 빠르게 휘날리며 그어주면 더 느낌이 살겠죠. 그리고 아도 변형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에 미음을 변형을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변형된 글자들을 한번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문장의 어느 부분이 변형이 됐고 획을 확장했는지 관찰하시면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연습한 글자들을 활용해서 캘리그라피 엽서나 선물 텍, 그리고 봉투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생일, 기념일 등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념일에 활용할 수 있는 짧은 글귀들을 연습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글귀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엽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5×7 사이즈의 띵또레또 350g짜리 용지이고요. 플러스 펜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로 붉은 꽃 색깔은 레드와인 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칠을 하면 핑크빛이 나오죠. 가운데 중심을 가장 진하게 해주고 그 위에는 공간을 비워서 살짝 그림을 그려줍니다. 플러스 펜이 마르기 전에 워터브러시나 붓을 활용하여 물을 묻혀 그림을 그려줍니다. 수성펜을 녹여서 그림을 그려준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꽃잎의 형태를 너무 명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부채꼴 모양으로 표현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꽃, 덜핀 모양, 형태가 명확하지 않아도 꽃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잘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아요. 한 가지 색상으로만 그리기보다는 비슷한 색상으로 여러 개를 표현하면 더 풍성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꽃을 크게 그리기보다는 지금 꽃의 모양이 펜의 앞부분과 크기가 비슷하죠. 이렇게 작고 잔잔하게 그림을 그려도 옆에 여백이 많기 때문에 글씨 쓸 여유가 있어서 더 좋기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꽃의 형태는 명확히 어떤 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생일, 기념일 등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그림을 그리실 때 주의하실 점은 무조건 그림을 생각나는 대로 그리기보다는 내가 글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그림을 어떻게 넣을 건지, 여백 등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머릿속에 구도를 잡으시고 꽃의 크기나 위치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스케치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과 그림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연결이 되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위치를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백이 없이 꽉 찬 글과 그림은 답답해 보이므로 항상 여백을 생각하면서 남겨둘 공간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림도 이왕이면 글의 주제에 맞게 표현을 하는 것도 좋겠죠. 저는 주로 꽃을 사용할 때 레드와인 색깔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레드 색깔도 같이 조화롭게 옆에 그려주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함께 보면서 같이 그려볼까요?
다이소에서 레자 크지라고 적혀 있는 현금 봉투를 구매했어요. 일반 현금 봉투와는 재질이 조금 다르네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글귀를 한번 적어봅니다. 봉투가 매끄러워서 붓펜도 잘 적혀졌습니다. 지금 쓰는 봉투는 어버이날에 활용할 봉투예요. 카네이션을 그리고 싶은데 앞서 연습했던 작은 꽃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 미니 카네이션처럼 보이네요. 저도 처음 써보는 봉투라서 어떻게 번질지 궁금했는데요. 의외로 잘 색깔도 묻어나서 번지고 있고요. 그런데 수성펜의 펜 자국이 잘 지워지지는 않네요. 그래도 나름 꽃의 결을 표현한 것 같아서 느낌은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지그 컬러 붓펜으로 카네이션을 그려보았습니다. 참고로 다이소에 파는 컬러 붓펜으로는 이렇게 진한 색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수성펜으로는 가능합니다. 모나미 플러스 펜을 활용한다면 꽃 색상을 레드와인 색상으로 선택해서 그려주시면 같은 색감의 느낌이 납니다. 부채 모양으로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물을 묻혀서 물칠을 해줍니다. 납작한 붓일 경우에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물기를 빼서 끝을 뾰족하게 표현해 줍니다. 카네이션의 잎 끝이 뾰족뾰족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기를 충분히 빼주시고 표현합니다. 워터브러쉬를 활용할 경우에도 물기를 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처음 그렸던 꽃 모양이 너무 풍성하지 않았다고 느껴지신다면 물을 더 묻혀서 색을 녹여 이렇게 끝부분을 더 넓혀가면서 칠해줍니다. 그리고 꽃을 여러 개 그릴 때 높이를 같지 않게 하고 꽃의 크기를 똑같지 않게 다양하게 표현해 주세요. 높낮이도 다르고 꽃의 크기도 다르게. 그리고 초록색은 플러스 펜으로 봤을 때는 초록 계열의 색깔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카네이션 그림입니다. 앞서 그린 카네이션이 구도가 조금 복잡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한 송이를 조금 더 풍성하게 그려서 간단한 꽃 한 송이로 그림의 배경을 완성해 보세요. 항상 꽃을 그릴 때 이렇게 중심을 잡고 중심을 기준으로 꽃잎이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펜에 레드와 레드 와인 색깔이 있는데요. 저는 레드보다는 레드 와인색을 꽃그림할 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레드는 조금 물을 묻히면 주홍빛이 도는데 레드 와인은 발색도 잘 되고 물을 묻히면 핑크빛이 돌기 때문에 저는 이 색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가지 색만 사용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색을 조합해서 한번 이용해 보세요. 붓펜이 22호와 24호가 저한테 있는데요. 22호를 평소 즐겨 쓰고 있지만 작은 글씨를 쓸 때는 24호를 활용해서 쓰면 더 편리합니다. 22호는 A4 용지 사이즈의 글씨를 쓸 때 더 편하긴 합니다. 저는 5 곱하기 7 엽서를 반으로 잘라서 글씨를 쓸 예정입니다. 우선 엽서를 반으로 자르고요. 이렇게 펀치를 활용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이거는 펀치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일렛 심을 박는 기능도 있습니다. 연습한 글귀를 적어봅니다.
저는 어린이날 생일 선물로 아이에게 선물을 포장하고 거기에다가 메시지 카드를 같이 붙일 예정인데요. 아이가 평소 좋아하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붙여보았습니다. 아일렛 심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금색의 아일렛 심을 샀고 100개에 5,000원 정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물에 붙여서 활용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짧은 문장 적어보기를 했는데요.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많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문장들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느낌이 좀 있었죠? 이번에는 문장을 조금씩 단어를 추가하면서 늘려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연습했던 감사합니다에서 항상이란 말을 붙여서 연습을 해볼까요? 우선 저희가 연습하기 이전에 처음에 배웠던 POP 둥근 서체를 연습을 항상 하고 시작을 했죠. 그 이유는 처음 배운 서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활용하는 연습을 하면서 또 회계, 확장과 변화를 주면서 계속 연습을 이어갈 거예요. 그러면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먼저 한 줄로 연습을 해보고요. 문장의 변화를 어떻게 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항상을 이렇게 끊어주면 어떨까요? 항상을 강조하고 감사합니다를 조금 작게 이렇게 해서 강조할 단어를 먼저 선택을 해보고 문장을 완성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감사합니다를 강조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느낌이 있죠? 이번에는 감사합니다가 더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에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획의 변화를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백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획을 길게 변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의 변화도 있고 이어서 감사합니다를 넣어줘도 좋겠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굵고 큰 글씨와 가늘고 작은 글씨를 연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했던 선 연습이 중요한 이유가 또 여기서 나오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감사합니다에도 획을 변화를 했는데요. 미음을 길게 아래 여백이 있으니까 늘려서 써주고요. 이렇게 붙여서 덩어리감 있는 것과 또 띄워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붙였을 때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낌이 돼 있고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 항상이라는 데서 뭔가 문장이 끊기고 또 여기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장에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백들을 좀 없애주면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써주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단어 앞에 감사합니다 앞에 다양한 단어가 올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무언가를 끝맺는 자리에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 감사합니다를 한번 넣어 볼게요. 늘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기서 글의 구도를 보면 앞줄을 맞춘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계단 형태로 문장의 구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획을 변화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위에 획을 늘려서 적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뒤에 여백이 있으니까 앞에 지난 시간 연습했던 내용과 비슷하죠? 이것을 단어만 바꿔서 표현을 한 겁니다. 지읒의 변화도 이렇게 평소 쓰던 대로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늘의 리을의 형태도 다양하죠. 늘 감사합니다 라고 써서 이런 구도를 쓸 수 있고 리을은 다양하죠. 표현을 네, 곡선의 리을, 직선의 리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따로 썼는데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줄로 이어볼까요? 아래에 획을 변형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밑에 줄에 사랑합니다가 와야 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아래에 획을 변화를 줘서 이 안에 단어를 끼워 넣기 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활용했던 단어들을 넣어서 다른 또 문장들로 이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문장을 연습하기보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을 활용을 해서 더 추가를 한다거나 이어붙여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를 가지고 문장을 확장해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강하세요, 또 행복하세요. 이 문장도 연습을 했죠. 이 문장에 대해서도 단어를 추가해 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는 단어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연습했던 서체로 먼저 정리를 하고 회계의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가면서 꾸준히 연습을 해갈 거예요. 오늘도 라고 쓰려고 하는데 이응이 잘 안 써지신다고 해요. 이응 잘 쓰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붓에 기울기를 주었을 때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끌어올릴 때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분모가 앞으로 나가고 위로 분모를 거꾸로 미니까 분모도 이렇게 납작해지고 상하게 되죠. 하지만 붓을 다시 다듬고 일직선으로 세워서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분모가 붓대를 따라옵니다. 손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죠. 그래서 붓을 세우고 쓰면 붓이 내 손이 가는 방향으로 분모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울기를 준다면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죠. 분모가 먼저 앞으로 가면 붓대를 끌고 가야 되니까 이게 더 어렵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는 단어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연습했던 서체로 먼저 정리를 하고 회계의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가면서 꾸준히 연습을 해갈 거예요.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처음 배웠던 서체로 먼저 연습을 해보고요. 이걸 두 문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백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앞에 여백이 있으니까 오자에서 여백이 있는 쪽을 더 늘려주시고요. 뒤에 글자가 오는 쪽은 짧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을의 변형을 주어서 이 빈 여백에 히읗을 넣으면서 덩어리감 있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또 아래 여백이 있기 때문에 복자의 기억도 살짝 늘렸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행복하세요는 또 어떻게 쓸까요?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세요를 또 세 줄로 표현을 해볼까요? 아래에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밑에 글자가 부딪히지 않게 리을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행복, 행복이라는 단어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덩어리감 있게 세 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날마다 행복하세요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이응이 한 번에 그리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반 돌려서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글씨에 강약을 주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보았고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도 적어보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언제나 했었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어떻게 구도를 하실 거예요? 계단형 구도도 있겠죠? 이렇게 사선형 구도로 저는 먼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글에 강약을 주어서 이렇게 또 덩어리감 있게 표현도 해보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을 강조하고 행복을 강조한 그런 글귀입니다. 그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즐거운 캘리 생활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두 줄 짧은 글귀를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글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귀를 선택을 하고 여러 구도로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소 1000원짜리 제품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코르크 원형 냄비 받침이고요. 이 사이즈로 A4 용지에다가 테두리를 그어줍니다. 여러 장을 구워서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주의하실 점은 그리시기 전에 먼저 비닐 포장을 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렇게 원을 그리다가 먹이 묻거나 펜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충분히 연습을 다 하고 나서 비닐을 떼어주었습니다. 여러 구도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할지 아니면 또 다른 단어들을 같이 강조를 할지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 주었습니다. 원형의 테두리를 따라서 글씨를 테두리에 맞춰 적어주는 방법이에요. 행복하자의 사이에 빈틈에다가 언제나 빈틈없이라는 글귀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글에 강약을 넣어서 쓰는 글의 구도도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 문장의 구도는 언제나라는 단어도 함께 강조를 해주고 싶었어요. 동그란 원 안에 글씨를 쓰려고 하니 곡선체가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귀여운 느낌이 들도록 언제나의 이응을 크게 적어줬습니다. 빈틈없이라는 단어는 언제나보다는 조금 작게 글씨를 써주었고요. 행복이라는 단어 역시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의 구도는
앞의 구도와 비슷하지만 언제나라는 단어를 조금 더 크게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의 어에서 획을 위로 더 길게 늘어뜨려줬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강약을 표현하다 보니 빈틈없이라는 글자를 더 작게 써주었습니다. 가로 형태의 문장의 구도이지만 글씨의 강약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구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문장의 구도는 가로의 단어와 그리고 세로 형태로 한번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가로 형태로, 하자부터는 세로 형태로 글을 써주었습니다. 행복하자가 가장 강조되는 단어이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세로로 작고 얇게 적어주었습니다. 글을 다 적고 나니 왼쪽이 너무 허전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꽃 가지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지금은 먹으로만 연습을 하는 정도여서 꽃의 색감을 넣지 않았는데요. 이 안에다 꽃잎을 빨갛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선의 굵기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선의 굵고 얇음을 활용해서 글을 써주었어도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다양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문장의 구도를 바꿔보세요. 이제 비닐을 뜯고 실전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구도를 옆에 놓고 한번 보면서 적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써보는 재료라서 어떻게 스며들지 궁금했는데요. 아무래도 울퉁불퉁한 면이 있어서인지 한 번에 쓰기에는 중간에 잘 칠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두 번씩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 쓰는 중간중간 손이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이때 붓펜에 먹물을 짜놓고 조금씩 더 묻혀서 흠뻑 묻혀 적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글이 좀 더 진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미니 이젤을 활용해서 액자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원래 냄비 받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글씨를 뒤집어서 뒷면에 냄비 받침 원래의 용도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씨 앞면을 하면 뜨거운 냄비 밑부분 때문에 글씨가 냄비에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저는 냄비 받침 용도를 포기를 하고 예쁘게 이왕이면 꾸며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있던 재료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꾸며주었어요. 마스키 테이프가 여러 개이다 보니 어떤 게 어울릴지 고민이 더 많아지네요. 붉은 체크 무늬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글귀를 매일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